정신 나간 선관위, 간인이 죄가 되는 나라. 전국 각지에서 투표 참관인의 간인 행위를 투표함 훼손이라며 고발한 선관위의 조치가 논란이다. 간인은 선거 부정을 방지하려는 감시 수단으로 과거에도 관행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알콜로 지워지는 일시적 표시일 뿐이다. 선관위의 형사고발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투표함에 간인을 찍었다고 선관위가 고발하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1조에 따라 참관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투표함 훼손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헌법기관이라 자처하는 이 집단이 정작 헌법이 보장한 선거 감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간인은 투표 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인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훗날 봉인을 누군가 임의로 훼손할 경우를 대비해 감시에 흔적을 남기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도장이나 서명은 봉인지와 투표함 사이를 가로지르며 찍혀야만 무단 개봉을 즉각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떤 수단보다 단순하고 강력한 선거 부정 억제 장치로 전국 선거에서 수년간 묵인 혹은 권장되어 온 관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그 간인을 훼손이라며 수사하라 윽박지르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투표함 옆에 서서 투표함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선거 방해고 투표함이 제대로 봉쇄되었는지 손으로 살펴보는 행위도 훼손이 된다. 심지어 알콜솜으로 지워지는 도장조차 기물 파손이란다. 선거 감시를 원천 봉쇄하려는 선관위에 저희가 의심스럽다. 표면적으로는 훼손 방지를 내세우지만 실질은 국민의 감시와 의심을 무력화하려는 것에 가깝다. 투표함은 성역이 아니다. 선거는 국민의 위임을 받는 과정이고 그 절차는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참관인의 권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권한이다. 그런 참관인을 선관위가 고발하고 국가가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헌법적 권력의 자기모순이자 선거 제도의 파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조치가 전례 없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별 선관위의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 또는 공통 대응 방침이 작동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오해나 과잉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법적 권리 침해다. 행정절차법 제4조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수차례 선거에서 사실상 허용해온 간인을 갑자기 처벌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명백한 신뢰 침해다. 선거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절차의 안정성에서 나오며 제도를 감시하려는 시민을 형사범으로 몰아넣는 행태에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오늘날 국민의 불신은 입증 실패가 아니라 감시 배제에서 비롯된다. 지금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도장을 찍은 시민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시민이 간인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자성하는 것이다. 봉인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포기했기에 시민이 나선 것이며 그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지금의 조치는 단지 무능을 덮으려는 비겁한 정치 기술에 불과하다. 투표함은 누구의 것이 아닌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이 감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선관위야말로 진짜 수사를 받을 대상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선거에 속지 않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2025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OBBBA에 전격 서명했다. 세금 감면과 복지 축소라는 공화당 전통의 정책 기조 속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이 법안에 포함된 선거제도 전면 재정비 조항이었다. 트럼프는 OBBBA를 선거 정의의 회복 수단이라 강조하며 직접 제안하고 서명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을 넘어선 정치적 선언이자 공화당의 결집 전략이자 향후 대선 구도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는 이후에도 선거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스톱 더 스틸 운동을 주도했다. 수많은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부분은 증거 부족 또는 법리적 한계로 기각됐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2024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번복한 뒤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그리고 2025년 7월 OBBBA 서명을 통해 본격적인 제도 개입에 나섰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대중적 메시지 속에 선거 시스템을 법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였다. 서명식에서 트럼프는 이제 선거는 우리가 아닌 국민이 직접 지켜야 할 시간이라며 우편투표, 무신분 투표, 전자개표기 의존을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 지점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규모로 실시된 우편투표는 조작 가능성을 열었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예외는 군복무자, 장애인, 해외 체류자 등으로 한정되며 일반 유권자의 우편투표는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모든 투표자는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 등 사진 부착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며 연방 유권자 등록과도 연계된다.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던 규정을 연방법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미니언 시스템 등 전자개표기의 의존도를 줄이고 수기 투표지와 수개표를 원칙화했다. 기계 오작동이나 해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다. 개표소에 24시간 CCTV 설치, 정당별 참관인 동시 배치, 민간 감시단 구성 등 외부 감시 체계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공직자나 정당 관계자가 선거 조작에 연루될 경우 징역형 공직연구 박탈 시민권 정지까지 가능한 형사처벌 조항이 도입됐다.
하지만 OBBBA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유효할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미국의 선거는 연방이 아닌 주 단위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선거 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에서 OBBBA는 명백히 연방 권한을 넘어서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국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에서는 주권 침해라며 불복을 선언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OBBBA가 연방법원, 연방검찰, FBI 등 연방 수사기관의 수사 기소 근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법적 실효성을 지닌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형법 일반 원칙에 따라 소급입법은 금지되므로 OBBBA는 2020년이나 2022년 선거 사건에 대해 직접 적용할 수 없다.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대응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OBBBA는 트럼프 정치의 복귀 선언이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아름답고 정의로운 선거란 단지 기술적 투명성이 아니라 정치적 신뢰 회복이라는 함의를 내포한다. OBBBA의 실행 가능성은 법원의 판단, 주 정부의 협력 그리고 유권자들의 동의라는 민주주의적 합의에 달려있다. 이번 OBBBA 입법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서 멈추지 않고 제도의 구조를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역시 전자개표기, 무신분 확인, 사전투표 시스템 등에서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제도 개선이나 법률적 정비는 더뎠다.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려면 제도에 대한 검증 방식 역시 더 정교하고 투명해져야 한다. OBBBA가 보여주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기술은 민주주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감시가 가능해야 하며 시민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개표로의 복귀는 단지 퇴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속도가 느려져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더 적합한 절차라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적 선택이다. 훌륭한, 정확한, 또한 여러분들의 살림에 또 여러분들의 자산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산 감독은 여러분들에게 확신, 약속, 신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성산 감독은 그동안 북한 인권과 북한 소식 또한 국내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며 오직 정직, 진실만이 생명이다라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정성산 감독 저를 믿으신다면, 정성산 TV 방송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온누리 건설의 신흥 웨이브 파크리움 오피스텔에 많은 성원과 격려 또 분양 문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이 가장 어려운 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온누리 건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